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현직 초등학교 교사이고요.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이라는 유튜브, 블로그, 오디오 클립 등을 운영을 하면서 학부모님들이랑 꾸준히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교사 이서윤입니다. 이제 그 보육과 육아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바운더리 안에 아이가 들어와 있어요. 부모님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 내에서 아이의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기 마련인데, 초등학교로 가면서부터는 부모님의 어떤 손길에서부터 많이 멀어집니다. 친구 관계에 있어서든 학습에 있어서든 부모님 마음대로 더 되지 않은 거예요. 그리고 뭔가 도와주고 싶어도 이 아이가 혼자서 좀 성장해 나가면서 겪어나가야 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. 그만큼 내 바운더리 안에서 벌어지지 않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더 불안해지시는 거예요. 일단 부모님은 그 불안도를 넘어서야 되고요. 이 불안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, 이 문제는 내가 좀 간섭할 수 있는 문제인가, 개입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닌가의 어떤 선, 그런 한계 설정을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네. 초등학생의 자존감은 4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. 첫 번째는 일반 자존감인데,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하면서 성공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자존감이에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 자존감인데요. 부모님의 양육 태도라든지 부모와 아이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존감이고요. 세 번째는 사회 자존감이에요. 친구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자존감이고요. 이 마지막은 학업 자존감인데요. 이제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얻는 자존감이에요. 근데 우리가 보통은 가정 자존감만 너무 생각을 하는 거죠. 이 부모님과 아이의 관계, 부모가 아이한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만 이 아이의 자존감이 결정되는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. 근데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성취를 하면서도 자존감을 얻을 수도 있고요. 친구 관계에서 또 잘 지내면서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. 이 4가지 자존감을 좀 도와주는 방향으로 그나마 우리 부모님의 품 안에 있는 초등학교 6년 동안에 이제 많은 자존감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친구한테 거절을 당했을 때는 이게 보편적인 거절인지 아니면 계속된 거절인지를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냥 일시적이고 보편적인 거절은 누구나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내가 어떤 친구 관계에 있어서 의지도 없고 뭐 굳이 친구랑 잘 지내려고 하는 마음 없으면은 거절을 당할 일이 없거든요. 우리 아이가 이제 매년 이렇게 뭔가 친구 관계가 안 좋고 약간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다라는 거는 보편적인 거절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. 그때는 계속된 거절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왜 친구들 사이에서 거절을 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. 우리 아이의 어떤 성향이 혹시 친구들의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,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이랑 노는 모습을 살펴보시면 그걸 알 수도 있고요. 또 가장 좋은 방법은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. 친구 관계에 있어서 어떤 점이 좀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학부모님이 먼저 물어보시지 않으면 먼저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. 우리의 아이의 어떤 부분이 좀 친구들의 어떤 불쾌감을 자극하고 있는 건지를 알고 계속해서 고쳐가려는 노력을 하면은 분명히 아이는 좋아져요. 근데 이거를 좀 학년이 낮을 때 빨리 하는 게 좋은 것이, 학년이 올라가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낙인을 찍어요. 저 아이는 원래 그래. 그냥 배제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내 아이가 좀 학년이 낮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원인을 파악을 해보시고요. 계속해서 필터링하고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영어에 있어서, 영어 교육에 있어서 이제 결정적 시기라는 말이 있고요. 또 민감한 시기라는 말이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결정적이라는 시기라는 말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이 민감한 시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. 영어 교육을 시작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아이마다 다르긴 해요. 어떤 아이는 언어적으로 발달해서 어렸을 때 노출을 해줬을 때 그거를 정말 스펀지처럼 흡수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. 그게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아이들도 있죠. 그래서 가장 무난한 시기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한 7살에서 8살 시기에 시작을 하면 이제 모국어의 체계가 어느 정도 이제 잡혀 있고요. 국어적인 어떤 능력이 이제 발달해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접했을 때는 흡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노래나 이런 것들로 자연스럽게 그냥 좀 친해지다가 한 7살, 8살 시기부터 영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면 어떤 경제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, 우리 아이의 어떤 공부 에너지로 생각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시기다. 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독서는 선행해도 좋습니다. 그러니까 독서는 아무리
많은 선행이어도 정말 강추해요. 책을 좋아하고 깊이 있는 책 읽기를 하는 것은 학년에 상관없이 무조건 하시라.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서 1년 정도를 선행이라는 개념보다는 예습이라는 개념으로 아이의 어떤 자신감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근데 우리 아이가 좀 부족하다. 그러면은 복습 대 예습의 비율을 7대 3으로 가야 되겠죠. 네,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이 친구 관계의 어떤 단계가 학년마다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려요. 근데 저학년일 경우에는 이 친구를 맺을 때 좀 접근성이나 유사성 같은 경우에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. 엄마들끼리 친하면 아이들끼리도 좀 친할 확률이 높은 거죠.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서부터는 접근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그 친구랑 얼마나 마음이 더 통하고 호혜성이나 어떤 친근성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. 우리 아이가 친구 관계에 있어서 막 엄청 큰 문제가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싫은데 억지로 나갈 필요는 없어요.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친구 관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도와주실 수는 있죠.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하나는 부정적인 감정이라든지 실패를 했을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. 부모님들이 친구 관계에 있어서든 학업에 있어서든 이 부정적인 감정을 겪고 나서 너무 좌절할까봐 너무 막아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근데 자꾸 시행착오를 해봐야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거든요. 그걸 중학생, 고등학생, 성인 어느 순간에 또 실패를 겪게 될지 모르잖아요. 그냥 그런 마음 편하게 실패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. 이제 두 번째는 학습에 있어서는 자기주도 학습을 배웠으면 좋겠어요. 이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고 피드백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자기주도 학습인데요. 어떤 정해진 학원 숙제를 하고 학교 숙제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가 부족하지?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이지?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. 매일매일 체크리스트를 세워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면서 이 자기주도 학습력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이 두 가지를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다라고 여겨지실 거예요. 왜냐면 정보가 많이 있잖아요. 여기서는 이걸 해야 되고 저기서는 저걸 해야 되고 그런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 두꺼운 책을 썼거든요. 이거는요 해주시고요. 이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.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. 공부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것이 이거구나. 이거 정도는 해줘야 되는구나. 이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데에 정답은 아니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많은 정보 속에서 정말 그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